필터링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을 걸러내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을 신호에서 직접적으로 빼서 제거하는 캔슬레이션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하는 디스토션, 다른 특정 신호에 기인하는 인터피어런스 또는 임의의 주변 환경에서 기인한 디스터번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링크에서 설명하였던 ISI는 대표적인 자기 자신에 기인하는 원하지 않는 왜곡 신호 성분으로 지금까지 채널 주파수 응답의 역에 해당되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사용하여 주파수 응답을 보상함으로써 ISI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널의 대역폭보다 매우 높은 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채널은 2차 이상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차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제로 폴싱 기법으로 최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아날로그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 필터의 특성이 온도, 전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 심볼로부터 ISI를 구하여 직접적으로 캔슬하는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ISI는 모든 이전 심볼에 대한 채널 레스폰스 꼬리가 현재 심볼에 미치는 영향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너리 임펄스 심볼을 심볼 간격 t로 보내는 경우 현재 심볼 시점보다 i번째 전 심볼의 레스폰스와 j번째 전 심볼의 레스폰스가 각각 현재 심볼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이를 일반화하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ISI는 다음과 같이 각 심볼이 곱하여진 지연된 임펄스 레스폰스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과거 실제 송신된 심볼은 알 수 없지만 수신기의 디시전 출력은 과거 심볼에 대한 최적한 추정값이므로 과거 디시전이 옳았다는 가정하에 과거 추정된 심볼들, 즉 컴패레터 출력에 기반하여 현재 심볼에 미치는 IS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정된 ISI를 현재의 심볼 신호에서 빼줌으로써 ISI를 제거할 수 있는데 현재 심볼에 미치는 ISI는 과거 심볼 시퀀스를 엘리멘트로 하는 심볼 벡터와 심볼 간격으로 샘플링된 임펄스 레스폰스 벡터의 내적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이퀄라이제이션 기법을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에는 파이나이트 임펄스 레스폰스 필터가 주로 사용되는데 FIR 필터를 ISI 캔슬레이션 관점에서 다시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FIR 필터에 임펄스 한 개가 입력되면 이 임펄스가 매 샘플 간격마다 딜레이 하나를 지나면서 각 딜레이의 탭에 부여된 가중치에 해당하는 값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므로 가중치 벡터가 FIR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에 해당합니다. 심볼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인가되면 각 입력 심볼의 시간차만큼 각각에 대한 반응도 시간 지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출력값은 딜레이 라인에 있는 과거 심볼을 엘리멘트로 하는 벡터와 탭의 가중치 벡터, 즉 FIR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 벡터의 내적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FIR 필터의 동작은 앞서 설명하였던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의 ISI 계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디시전 결과를
FIR 필터를 통하여 피드백함으로써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제이션은 두 가지 과정을 전제로 동작하는데, 먼저 과거의 디시전이 모두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디시전 중 올바르지 않은 디시전이 있다면 잘못 추정된 ISR을 빼주기 때문에 다시 오류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버스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회복할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채널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알고 있다는 가정인데, 이는 뒤이어 설명하는 어댑테이션에 의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채널의 밴드위스를 보상하는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에서는 채널을 로우 패스 필터로 모델링하여 어댑테이션 기법을 도출하였습니다. 임펄스 레스폰스 꼬리에 의한 ISI를 캔슬레이션하는 디시전 피드백에 적용할 어댑테이션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다음과 같이 전송된 심볼에 ISI를 더하는 프로세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정된 ISI를 빼서 디시전함으로써 최적한 심볼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모리에 가능한 모든 데이터 패턴 조합에 해당하는 ISI 추정값을 저장하여 두고, 입력되는 패턴에 따라 해당하는 메모리 데이터를 꺼내어 사용함으로써 FIR 필터와 같은 ISI 추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딜레이 라인에 있는 과거 심볼의 조합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메모리 값을 읽어내어 DA 변환기를 거쳐 추정된 ISI로 인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RAMDFE라고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할 ISI 값을 어댑티브하게 찾아내기 위한 에러를 추정된 심볼과 ISI가 제거된 수신 심볼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된 심볼이 전송된 심볼과 같다고 가정하면 에러는 채널에서 추가된 ISI와 추정된 ISI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업데이트하면 ISI가 완전히 제거되고 앞서 가정한 추정된 심볼이 전송된 심볼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에러를 반영하여 해당하는 메모리의 추정값을 보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러를 AD 변환하여 현재의 메모리 값에 더하여 줄 수 있지만 고속 AD 변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하드웨어 추가 없이 구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에러의 부호에 따라 데이터를 일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인크리멘탈 어댑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조금씩 최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적한 값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신되는 심볼을 처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어댑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시전 피드백은 이전의 디시전이 옳았다는 가정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디시전으로 뒤이은 에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버스트 문제로 인하여 채널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되거나 수신된 신호의 잡음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속 동작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인 멀티드랍 버스에서의 ISI 및 에코 캔슬레이션에 DFE를 적용하는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멀티드랍 버스는 다수 개의 슬롯에 다양한 종류의 보드를 꼽아 리컨피규레이션하는 시스템에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법으로, 예를 들어 컴퓨터의 메모리 슬롯이나 PCI 슬롯이 이에 해당하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드를 꽂아 시스템을 구성하는 VXI 메인프레임을 들 수 있습니다.
단일 채널의 신호 전송 경로를 회로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슬롯에 연결되는 트랜스미션 라인의 중간중간에 각 슬롯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슬롯을 통하여 각 보드에 있는 회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때 각 슬롯에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각 보드에 연결된 회로의 임피던스에 따라 슬롯과 보드 연결 노드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사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사파는 다시 전송선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다음 심볼 또는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전 심볼의 반사파에 의한 현재 심볼에 대한 영향은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이전 심볼의 영향이 현재 심볼에 영향을 미치는 ISI와 현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의 대역폭 제한과 반사파의 영향을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DFE의 에러 버스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전 디시전이 옳았다는 가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알고 있는 데이터 패턴을 전송하여 어댑테이션을 파워 온 시퀀스 동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드랍 버스는 일반적으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의 컨피규레이션 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켜질 때 어댑테이션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수신된 신호에서 ISI를 제거하는 디시전 피드백 캔슬러로 동작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알고 있는 데이터 패턴을 프리앰블 신호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어댑테이션하는 방법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상응합니다. 프리앰블 패턴은 예를 들어 영향을 캔슬하고자 하는 이전 심볼의 개수만큼의 비트 수를 000부터 111까지 모든 조합을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리앰블 패턴이 끝나고 그 다음 클럭의 수신기에서 측정된 신호는 해당하는 패턴의 ISI에 해당하므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해당하는 어드레스 메모리 값으로 저장합니다. 각각의 패턴에 대하여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나면 어댑테이션이 완료됩니다. 어댑테이션이 완료된 후에는 딜레이 라인에 있는 디시전 결과를 메모리 어드레스로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번 메모리 값을 일씩 증감하는 인크리멘탈 어댑테이션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ADC 구현에 있어서 하드웨어 복잡도와 속도가 적절하게 타협된 Successive Approximation ADC 기법을 어댑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데 ADC 비트 수만큼 Successive Approximation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프리앰블 패턴을 비트 수만큼 반복하여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프리앰블 패턴을 보내고 이 프리앰블 패턴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메모리 값의 최상위 비트만을 1로 설정하면 비교기 출력은 샘플된 채널의 ISI와 100으로 추정된 ISI의 차이를 부호로 나타내게 되므로 비교기 출력의 부호에 따라 설정된 최상위 비트를 1로 유지할지 0으로 바꿀지를 Successive Approximation 로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프리앰블을 다시 보내고 차상위 비트를 1로 설정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해상도 비트 수만큼 반복하여 LSB까지를 결정하면 하나의 패턴에 대한 ISI 값을 디지털화한 값이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됩니다. 모든 패턴 조합에 대하여 각각 위의 과정을 수행하면 메모리에는 모든 가능한 패턴 조합에 대하여 추정된 ISI 데이터를 갖게 되어 어댑테이션이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슈퍼바이즈드 석세시브 어댑테이션을 파워 온 시퀀스에 실행한 후
온도 및 전원 전압 등에 따른 변화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앞서 설명한 unsupervised incremental adaptation을 통하여 조금씩 어댑테이션하며 보정하여 에러버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획득하고자 할 때 현재 획득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다른 데이터 값의 영향을 받는 현상은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 시스템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검출 트랜스듀서가 장착된 프로브를 이동시켜 가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스캐닝 센서 시스템에서 검출기는 프로브로부터의 거리나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 함수를 갖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소스 값을 검출하고자 할 때 인접 지점의 값과 개인 함수가 곱하여진 적분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현재 프로브 위치보다 이전 소스 값들이 옵서베이션에 더하여져 나타난 값을 포스트 프로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며 프로브 위치보다 앞선 소스 값들이 옵서베이션에 더하여져 나타나는 것을 프리 프로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하는 디스크리트 센싱 시스템에서 샘플링 간격이 프로브 게인 함수 범위 x, 즉 프로브 해상도보다 큰 경우에는 각 측정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x 범위의 값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측정된 각 샘플이 다른 샘플 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브 해상도 범위보다 n배 작은 간격으로 관측을 하는 경우 각 관측 시 소스 값과 개인 함수를 다음과 같이 디스크리트 신호로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현재, 미래의 관측 값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과 달리 현재 값이 뒤이어 오는 관측 값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측하여야 하는 값들도 현재 관측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측정 시스템에서 알고 있는 표준 시료에 대하여 관측하고 그 관측 결과 값으로부터 프로브 특성인 개인 함수를 구하여 내는 문제를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개인 펑션을 기반으로 관측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후처리 계산을 통하여 소스 값들을 구하여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브 개인 함수 개수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소스 값들의 영향을 관측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피런스의 영향을 제거하여 실시간으로 소스 값을 구하여 내는 과정을 캔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캔슬레이션은 컴펜세이션에 비하여 설계의 난이도는 높지만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낮추거나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캔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 알고 있는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캔슬러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 합니다. 다양한 측정 시스템은 거리나 온도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함수 자체가 측정하는 동안에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캔슬레이션의 파라미터를 최적한 값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소스 값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이퀄라이저는 캔슬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캔슬레이션 스킴을 도출하기 위하여 포스트 프로브 인터피런스와 프리 프로브 인터피런스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브 인터피런스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와 같이 과거에 이스티메이트 되었던 값을 기반으로 현재 관측 값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리 프로브 인터피런스를 제거하기 위한 스킴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브가 관측하기 전의 소스 값을 알고 이의 영향을
현재 관측값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기준을 프로브 위치가 아닌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커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커서는 프로브 위치보다 뒤에 놓이게 되며 커서 위치를 인덱스 0으로 하여 커서보다 앞선 관측값을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미래 관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커서보다 앞서는 미래의 관측값들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커서보다 과거의 소스 값들은 이미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의 추정이 올바랐다고 가정하고 소스 값을 추정된 소스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소스 값은 알 수 없지만 미래의 관측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예와 같이 딜레이 라인에 저장된 미래의 관측 값들을 기반으로 하는 포워드 캔슬러와 딜레이 라인에 저장된 과거의 추정 값을 기반으로 하는 백워드 캔슬러를 각각 FIR 필터로 구성하여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함으로써 커서에서의 소스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캔슬러에서 각 FIR 필터의 개수를 구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캔슬러 출력값 Y0는 가중치가 곱하여진 추정값들과 관측값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과거의 추정이 올바랐다고 가정하고 또한 커서를 기점으로 프로브 해상도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미래의 소스 값들이 0이라고 가정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캘리브레이션 샘플을 사용한 관측을 통하여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합니다. 이상적인 캔슬레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임의의 소스 값들에 대하여 캔슬러의 출력 값이 소스 값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은 개인 개수 G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소스 값에 대하여 항상 Y0가 S0와 같아지게 하는 F와 B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임의의 소스 값에 대하여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스 값 S0 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들의 개수가 각각 0이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식을 만족하는 F와 B 벡터가 최적한 캔슬러 개수가 됩니다. 이 연립 행렬 방정식은 이와 같은 개인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해가 존재하고 구하여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행렬이 싱귤러가 아니면 옵티멈은 이그지스트하고 유니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측정 시스템에서 프로브와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나 쪽 상태, 온도 등의 영향으로 프로브의 개인 함수 개수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캔슬러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어댑테이션 스킴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포워드 피드백 캔슬러의 어댑테이션 문제는 개인 함수를 모르거나 변화하는 상태에서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소스 값과 캔슬러 출력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캔슬러 개수 F와 B를 관측값들로부터 구하여내는 문제입니다. 개인 함수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설명한 행렬 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에러를 정의하고 이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수를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어댑테이션 과정에서는 캔슬러의 출력값을 직접적으로 소스의 추정값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스 값의 통계적 특징이나 주파수 특성, 최대 진폭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캔슬러의 출력으로부터
최적한 소스 값을 추정하는 이스티메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티멈에 도달하면 완벽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캔슬러의 출력이 이스티메이터 출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포워드 캔슬러와 피드백 캔슬러는 프리커서 인터ference와 포스트 커서 인터ference를 각각 독립적으로 캔슬하기 때문에 각 캔슬러의 최적화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워드 캔슬러 개수가 최적점에 도달하여 모든 프리커서 인터ference가 제거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스티메이트의 입력과 출력의 차이는 포스트 커서 인터ference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피드백 캔슬러 개수를 바꾸어가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드백 캔슬러 개수가 최적점에 도달하여 모든 포스트 커서 인터ference가 제거되었다고 가정하면 포워드 캔슬러의 출력과 이스티메이터 출력의 차이는 미처 제거되지 못한 프리커서 인터ference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포워드 캔슬러의 개수를 바꾸어가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옵티마이제이션은 전체적인 에러 펑션에서 상대 캔슬러의 변수값이 옵티멈이며 현재 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자신의 변수만을 축으로 한 에러 펑션의 한 단면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두 개의 어댑테이션 루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컨드 오더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옵티멈으로 컨버즈하기 위한 초기 값의 범위와 각 루프 상대적인 피드백 개인 조건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 과목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송된 신호 자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ISI나 에코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제 외부 신호 간섭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장치와 장치 또는 장치와 사용자 간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의도한 신호에 더하여져 방해가 되는 외부 간섭 신호원은 동일한 장치의 다른 신호이거나 다른 디바이스 또는 외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전화기의 스피커 신호가 사용자의 귀에 전달되고 사용자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하여 장치로 들어가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인터페어런스는 크게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장치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 장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섭은 캔슬레이션 기법보다는 차단을 위한 여러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디바이스가 전달 매체를 통하여 다른 디바이스로 보내기 위하여 출력되는 신호가 동일한 장치의 수신부로 되돌아가는 근접 거리에서 일어나는 에코가 있을 수 있는데 전화기 수화기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섭을 일으키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호를 주고받는 두 장치와 관련 없는 알 수 없는 신호원으로부터 간섭 신호가 의도하는 신호에 더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출된 신호가 의도하는 신호인지 간섭 신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멀리서 오는 외부 간섭 신호는 일반적으로 배경 잡음의 장치의 전체 영역에 거의 균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하는 기법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나 무선 통신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스피커폰의 에코 캔슬러, 자동차의 핸즈프리 마이크로폰, 주변 잡음을 제거하여 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피커폰은 귀에 수화기를 대지 않고 공간상에서 수신된 신호를 듣기 위하여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스피커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다시 재생되면 에코나 하울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에코를 제거하는 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스피커폰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신호 R은 스피커의 음향학적 전달함수 HS를 거쳐 스피커를 통하여 음파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음성 음파는 마이크로폰 전달함수 HM을 통하여 검출하여 송신신호 T가 됩니다. 이때 스피커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파가 공간 음향학적 전달함수 HI를 거쳐 마이크로폰에 더하여지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수신된 신호 R을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통하여 마이크로폰 신호에서 빼어주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스피커로부터의 인터페어런스가 제거된 음성 신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적한 전달 함수를 갖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개수는 사용자의 음성 신호가 없을 때 캔슬러의 출력을 에러로 정의하고 이 값이 0이 되도록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캔슬레이션 목적의 필터는 주로 FIR 필터의 개수를 LMS 알고리즘에 의하여 조절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스피커폰과 반대 개념으로 송화기를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도 사용자 음성을 받아들이는 핸즈프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 음성 이외의 주변 소리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변 소리 제거를 위하여 사용자 음성을 주로 받아들이는 유저 마이크와 주변 소리를 주로 받아들이기 위한 추가적인 백그라운드 마이크가 사용되는데, 주변 소음과 사용자 음성이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를 거쳐 각각의 마이크에서 검출되게 됩니다. 두 마이크의 위치와 지향성을 적절히 배치하면 백그라운드 마이크에 도달하는 사용자 음성이 사용자 마이크에 비하여 충분히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상적으로 백그라운드 마이크에는 사용자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사용자 음성으로부터 유저 마이크로폰까지의 전달 함수를 1로 노멀라이즈한 전달 함수 행렬식을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마이크로폰의 신호를 이퀄라이저를 통하여 유저 마이크로폰의 신호로부터 빼주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인터피어런스가 제거된 음성 신호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에코 캔슬러와 마찬가지로 최적한 전달 함수를 갖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개수는 사용자의 음성 신호가 없을 때 캔슬러의 출력을 에러로 정의하고 0이 되도록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다채널 통신에서 채널 간 크로스톡을 통하여 인접 채널의 신호가 일으키는 간섭을 제거하는 크로스톡 캔슬레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해당하였던 N은 인접 채널의 신호이며 백그라운드 마이크의 출력이었던 B는 인접 채널의 신호를 측정한 결과이거나 또는 디시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치의 마이크로폰에 간섭 신호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사용자의 귀에도 주변 환경의 잡음이 들어가게 되고 음악 감상을 방해하거나 반복적 소음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소음 노출에 따른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장치의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간섭 신호와는 달리 사람의 귀에 들어오는 배경잡음은 정기적 신호로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잡음 음파의
반대 위상을 가진 음파를 발생시켜 원하는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어폰 바깥쪽에 설치된 픽업 마이크로폰으로 외부 소리를 검출하여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통하여 스피커에 전달하여 웨이도 안쪽으로 향하는 음파를 발생시킵니다. 웨이도 안쪽에 추가적인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을 설치하면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에서 검출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이퀄라이저의 전달 함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이 위치한 지점에서는 음파의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적한 전달 함수를 갖는 이퀄라이제이션 필터의 개수는 모니터 마이크로폰에서 검출되는 신호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 값이 0이 되도록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캔슬러는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의 과거 배경 잡음 신호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위상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시점의 모니터링 마이크로폰 지점에서 상쇄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익스트라폴레이션인 프리딕션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배경 잡음 신호는 일정한 주파수 성분을 갖는 주기적 신호, 공구 타격음과 같은 간헐적 충격파 신호, 음성과 같은 케이오틱 신호, 특정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는 컬러드 노이즈, 전 주파수대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백색 잡음 등이 섞여 들어오는데, 주기성이 높으며 느리게 변화하는 신호 성분에 대하여는 캔슬레이션 효과가 크지만 무작위성이 높은 신호 성분에 대하여는 캔슬레이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자동차에 흔히 사용되는 댐퍼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로 다음과 같이 속도에 비례하는 반발력을 발생하는 실린더와 원 위치로 복원하기 위한 탄성을 가진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스에 미치는 힘의 총합이 0이어야 하므로 댐퍼는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픽스드 엔드 포인트에 미치는 힘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임펄스 충격 입력에 대하여 충격량을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충격력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범퍼로 사용되는 경우 충격력을 줄여 자동차의 파손이나 승객의 부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하나의 매수를 다수 개의 댐퍼로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하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댐퍼 동작으로 모델링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열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스펜션은 다음의 예와 같이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나 급격한 계단파 형태로 일어나는 도로면의 높이 변화에 대하여 자동차의 높이가 부드럽게 변화되도록 하는 일종의 기계적인 로우패스 필터에 해당합니다. 최적한 승차감 또는 운전감을 제공하는 자동차 서스펜션을 위한 댐퍼의 특성은 도로 상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댐퍼의 과도기 특성은 실린더 댐핑 계수 C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댐퍼의 스티프니스라고도 하며 2차 필터의 퀄리티 팩터 또는 댐핑 팩터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댐핑 실린더는 폐쇄된 실린더 내에서 이동하는 피스톤에 구멍을 통하여 유체가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통로의 크기가 작을수록 또는 유체의 점도가 높을수록 스티프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유체 통로의 단면적을 전자밸브를 이용하여 조절하거나 자성 유체에 자기장을 가함으로써 유체의 점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와 같이 스티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댐퍼를 어댑티브 댐퍼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이러한 어댑티브 댐퍼를 장착하고 자이로스코프나 악셀레로미터 같은 모션 센서를 통하여 자동차의 진동과 움직임을 분석하여 적절한 스티프니스로 조절하는 장치를 어댑티브 또는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실린더 길이가 길수록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시 충격력을 더욱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댐퍼 길이 내에서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면서도 충격력을 최소로 하기 위한 댐퍼의 스티프니스는 충격량, 즉 충돌하는 물체의 무게와 충돌 시점의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고행자는 고정된 구조물이나 다른 자동차에 비하여 무게가 월등히 가볍기 때문에 댐퍼가 상당히 소프트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한 댐퍼로 자동차와 충돌 시에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실린더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범퍼의 스티프니스가 피스톤의 위치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화되도록 설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충돌이 예상되는 물체를 인식하여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 댐퍼의 특성 설정을 완료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자동차의 높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기계적 로우패스 필터의 댐핑 팩터를 조절하는 것이며, 이보다 발전된 개념인 액티브 서스펜션은 도로면의 높이 변화에 따라 바퀴의 높이를 조절하여 자동차의 높이 변화가 없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캔슬레이션에 해당합니다. 도로면의 높이 U에 링크 구조의 현재 길이 D를 더하여 현재 자동차의 수주기치 P가 결정되는데, U 변화에 따라 P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즉 P의 미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에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높이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링크 길이를 줄여 P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러를 적분하여 링크 길이를 결정하는 피드백 루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P의 변화는 자동차에 장착된 악셀레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드백 게인이 지나치게 크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작으면 반응이 느려 P의 변화를 충분히 줄이지 못합니다. 회전력에 대한 서스펜션에 해당하는 짐발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3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 촬영 시 촬영자의 손떨림이나 움직임 또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흔들림에 의한 카메라 앵글의 변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이며 부드러운 흐름의 카메라 모션을 얻기 위하여 흔히 사용됩니다. 액티브 짐발은 각 회전축에 모터가 장착되어 자이로스코프에 의하여 검출된 회전 방향과 크기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카메라 앵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 속의 특정 피사체를 추적하도록 모터를 제어하여 트래커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비행체 격추를 위한 레이저 무기용 짐발은 극단적으로 고속 고해상도 제어가 요구되는 액티브 짐발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어댑티브,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나 어댑티브 범퍼, 액티브 서스펜션 및 액티브 짐발은 전형적인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 해당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에 따라 최적한 파라미터를 구하여 내는 어댑티브 시스템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피드백 루프는 회로적인 지연 시간과 전기 기계적인 시스템의 페이즈 딜레이로 인한 제약 때문에 빠르고 최적한 반응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최적한 반응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입력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미래의 입력을 반영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센서를 이용하여 미래의 입력값을 미리 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액티브 서스펜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퀴보다 앞선 위치에 자동차의 바닥과 도로 표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면 돌출물에 바퀴가 도달하기 전에 돌출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이더, 라이다, 영상을 이용하여 장애물의 종류와 특성 및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까지도 미리 파악하여 최적한 범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거의 입력을 기반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통하여 미래의 입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입력의 변화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된 다항식 함수로 보고 그 계수를 과거 입력의 미분값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여진 시계에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 시간을 대입하여 미래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입력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프레딕트를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최적한 캔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딜레이 라인에 있는 과거 n개의 입력 값에 기반한 n탭 FIR 필터에서 FIR 필터의 출력과 현재 입력과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LM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이 FIR 필터는 과거 n개의 입력으로부터 현재 입력값을 예측하는 프레딕터가 됩니다. 이 필터 앞에 n탭 딜레이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면 과거 n 샘플 전부터 en 샘플 전까지의 입력 신호로부터 현재 값을 추정하는 프레딕터가 됩니다. 앞쪽에 있는 딜레이 라인을 이용하여 다른 FIR 필터를 구성하고 뒤쪽의 FIR 필터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앞쪽의 FIR 필터는 과거 n개의 입력으로부터 향후 n 샘플 후 입력값을 추정하는 프레딕터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어댑티브 프레딕터는 자동차의 범퍼나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하는 어댑티브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